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한번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권성동 의원의 발언, 권성동 의원이 말이죠, 요즘 좀 좋아지고 있어요. 하여튼 뭐 속마음은 잘 모르겠는데 겉으로 하는 말은 그동안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원내대표로서 말이죠, 예, 그런 발언을 많이 해왔는데 일단 뭐 이 현안과 떠오르는 현안과 관련해서 최근에 하는 말은요, 그런 대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우리가 가열차게 더 권성동 권영세는 때려야 됩니다. 요것들이 또 언제 또 다시 배신할지 몰라요. 자, 그래서 권성동의 지금 발언 내용을 보면은요, 우선요, 이복현이 너 떠나라. 네가 뭔데 안 떠나냐? 너 말했잖아. 떠나야지. 나쁜 놈이야. 딱 요렇게 발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한번 언론에도 나온 바 있죠. 국회에서 이 소출을 갖다가 지금 남발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국회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래서 왜 탄핵 소출은 너희들이 잘못 해놓고 예산은 너희들 돈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비판이 상당합니다. 지 돈이 한 푼 안 들어가니까 그냥 멋대로 그야말로 정치적인 남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탄핵 소추의 남발로 인해서 이제 계엄까지 제가 오게 된 건데, 지금 권성동 의원이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이후 요거를 쫙 돈이 얼마씩 갔는지 구체적으로 그 액수를 공개했습니다. 하나하나 낱낱이. 이거 처음이에요. 처음.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이 정보는 정말 우리가 정말 그 제도적인 개선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탄핵을 소추를 발의한 인간들한테 전부 이거를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말이죠. 이제 국회 본래 탄핵 소추 예산이 다 쏘고 아니 뭐 저렇게 뭐 30건이나 지금 발의하고 있으니까 다 쓸 수밖에 없죠. 모자라는 돈을 갖다가 지금 이제 관련 상임위 예산까지 끌어다 놓고 또 다른 또 특위 예산에서까지 끌어다가 이걸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뭐냐? 야당이 말이죠. 여당을 말하면 이제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정쟁의 대상이 삼아서 자기들의 정치 투쟁 명분을 높이는 이런 데다 쓰지고 있지만요. 쓰는 것도 있지만은 좌파들의 일감을 주는 거예요. 좌파 변호사들의 일감을 주는 요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또 많은 지금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앞방송에서 11시에 왜 10시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10시인데 왜 11시에 선거를 하느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요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렸어요.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지금 앞으로 어떤 점에서 어떤 점들이 더 큰 쟁점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느냐. 그래서요,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주심했던 이 강일원 변호사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여기저기 의견을 많이 내요. 칼럼도 많이 내고 좋은 의견도 많이. 왜냐하면 뭐 본인이 직접 경험을 했으니까. 예. 자, 그래서 이 강일원 주심도 말이죠. 이 절차적인 흠결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잠룡들, 우리 여권 잠룡들의 동향을 보면 뭐 제일 큰 게 어쨌든 간에 이제 김문수 장관의 내용.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이 그다음에 홍준표 이런 분들의 이제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여기에서 지금 한동훈이가 말이죠. 지난 29일 날 그러니까 산불 사건이 난 이후로 완전히 잠적했습니다. 입 열지를 않아요. 이 인간, 이 배신자 입을 안 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말이죠.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내일부로 딱 살아오면 한동훈이를 정계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압박을 지금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배신자가 사이비 우파가 말이지. 이 인간은 사이비 우파예요. 아니 국정농단 사건 칼질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예. 자, 그래서 그 국정농단 사건 칼질이지만은 지금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1등 공신이 어떤 인간이냐? 이재명이가 1등이 아니에요. 1등은 한동훈입니다. 이 인간 8명이 표를 던졌잖아요. 204표. 그러니까 8명이 아니라 12명이 표를 던졌잖아요. 이게 전부 한동훈 계열이지 않습니까? 요 인간들이 아니었으면 이런 탄핵 사태가 안 왔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은 그야말로 우리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창당한 멤버들보다도 더 악랄한 인간이에요. 이런 배신자. 반드시 아웃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저기, 지금 이제 또,
이제 뒷얘기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뒷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전부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께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선 이 권성동이의 이런 저 자료 공개.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비용이 어디로 갔냐 이겁니다. 자, 윤석열 정부 기간 중에 민주당의 줄타력 30개와 관련해서 국회 측 대리인, 건별 지출 비용이에요. 이게 이 권성동에 딱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지난 3월 말 기준이니까 가장 최신 겁니다. 자, 이상민. 여기서는요, 액수도 중요하지만 누구한테 이게 갔냐 이거예요. 누구한테. 이게 전부 좌빨 변호사들의 밥거리가 된 거예요. 밥거리. 자,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요, 노이범. 이게 이제 좌익의 헌법재판관 출신 노이범. 그 다음에 장주영. 이거는 문재인 때 법률공단 이사장 해먹은 인간. 그 다음에 김종민이 법률사무소, 최창호. 요런 인간들한테 전부 2,200만 원, 3,300만 원씩 갔어요. 예. 그 다음에 안동환 검사 탄핵에서는 김유정, 하주희, 김용관 1,100만 원씩. 이정석 검사 탄핵에도 김유정, 하주희, 김용관 똑같은 인간들. 손중성 검사 탄핵에도 똑같은 인간들. 어마어마하게 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진수 위원장 할 때는 임윤태, 장주영이가 아주 빼놓지 않고 장주영, 문수정 요런 인간들 전부 아주 단골 좌파들. 최재 감사원장 할 때는 LKB가 아주 그냥 먹여 살리는 데잖아요. 정재기, 이창수, 노이범, 그다음에 또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도 또 보시라고요. 조상원이. 조상원이도 보면 조상원이가 이제 중앙지검 3차장 얼마 전에 했죠. 노이범, 송효석. 그다음에 최재훈 검사, 노이범, 송효석. 그다음에 윤 대통령 탄핵. 이거 클라스 한결. 클라스 한결. 이거 좌파 집결지죠, 여기야. 클라스 한결.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김선유, 김남준, 이금규, 이금규, 김남준이가 국회의원 했던 김만구, 이재명의 똘마니, 그 다음에 이거 이광범, 이거 LKB죠, LKB. 야, 이거 보시라고요. 법무부인 다산, 김정민, 김희수도 이거, 아주 골수, 민변, 핵심, 송도안이 마찬가지. 그 다음에 박성재 장관, 이원구, 문수정, 한택근, 김지현, 김기현. 야, 이렇게 해서 완전히요, 이 좌파 변호사들의 수입거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일거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 변호사들 일거리를 만들어주려고 탄핵을 남발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자, 그래서 이거 반드시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탄핵을 남발하는, 탄핵 발의한 사람들한테 너 돈 내. 변호사비 네 돈으로 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요, 왜 좌파들한테만 이렇게 줍니까? 국선 변호인 활동하는 분들 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변호 활동하는 분들, 국선 변호인한테 주면 싸잖아요. 싸. 그리고 정파적인 색깔이 없잖아. 그래서 국선 변호인한테 준다든가. 그래서 일감 날아주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국가 예산으로 변호사비 주는 것도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 이런 시각에서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쭉 본다면요. 지금 이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서 탄핵안이 전부 13건인데 그동안에 얼마가 갔느냐? 4억 6천만이나 갔어요. 4억 6천만 원. 어마어마하게 갔잖아요. 4억 6천만 원. 자, 그래서 그동안에 매년 소송 비용이 한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돈이 모자라. 그래서 2023년대는 5천만 원, 2024년대는 2억 6천만 원을 초과해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 돈을 어디서 갖다 썼느냐? 법사위 예산하고 투기 예산 3억 여 원을 갖다가 전용해 먹었다는 겁니다. 이거 예산 전용하게 법으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거 따져갖고 전용했으면요.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형사적 그런 처벌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 권성동이가 이복현이가 이제 왜 안 떠나느냐? 떠난다고 했으면 떠나야지. 이건 잘못된 거야.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 싸서 청사를 떠나는 게 올바른 태도다. 올바른 태도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고위 공무원이 거부권 행사되면 직을 걸겠다고 발언을 했으면 떠나는 것이 공인의 올바른 태도다.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었으면은 거부권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요 발언도 오만불손한 태도다. 옳은 얘기죠. 싸가지 없는 거죠. 금감원장이 감히 대통령이 자기 생각과 같을 거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제 공직 경험을 토대로 할 때 있을 수 없다.
저도 이 대목은 공감합니다. 아니 윤 대통령에서 거부권 안 썼어.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 거부권 쓴 건 당신 잘못한 거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직 건다고 말만 했지만 난 직 안 걸을래 이 얘기잖아요. 얼마나 싸가지 없습니까? 그냥 뭐 그 책임을 돌리잖아요. 그러면서 김병환 위원장한테 사의를 표명했는데 좀 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은데 김병환 금융위원장 핑계대서 또 사퇴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야,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 관가에서도 이복현에 대한 비판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소신대로 행동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직분을 넘어선 형태다. 이런 그 비판이 상당하다. 자, 그리고 대통령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명운이 촌각에 달린 상황에서 상법 소관부처의 장도 아니면서 정부 여당 방침과 다른 뜻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니까 관가에서는 소신인지 염량태세인지 염량세태인지 헷갈린다. 이런 비판도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왜 헌재가 말이죠. 10시에 안 하고 통상적으로 10시에 많이 하는데 11시에 요걸 회의를 하느냐. 요거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해석들이 많아요. 자, 이거 우선 해석은요. 지금 11시 보면 이제 1시간이 늦어진 거잖아요. 10시 기준으로 한다면 관례 대부분도 그렇고 1시간이 왜 늦어졌느냐? 마지막까지 판결문의 완성을 기한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요. 판결문의 오류도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오류. 그래갖고 판결문 내놓고 나서 나중에 고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그 판결문에 이제 오류가 예를 들어서 통진당 해당 심판대를 보면요. 이 결정문에 윤모 씨하고 신모 씨가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했다고 되어 있지만은 윤 씨하고 신 씨가 참석한 사실이 결국 없답니다. 그래서 결국 결정 한 달 후에 결정서 48쪽에 등장하는 윤모 씨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57쪽에 등장하는 신모 씨 관련 부분을 각각 삭제하기로 직권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당시 결정서에 그 수정하면서 한청년 단체 협의회 이렇게 해서 오타를 했는데 이게 한청년 단체 협의회가 아니고 한국 청년 단체 협의회 이것도 또 고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안모 씨에 대해서는 우연이라는 설명이 우연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강사로 정정했다고 합니다. 무려 9군데나 삭제하거나 고쳤다는 거예요. 명백한 오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번 결정문에도 이런 오류가 만약에 발견된다? 그럼 그 파장을 누가 책임질 거냐? 그래서 이 판결문 완성도를 아주 최대 수위로 높일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11시로 1시간을 늦춰 잡았다. 자, 이게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요, 10시가 아니고 11시에 지금 잡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지금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판결문의 이제 이 완결성, 이거를 높이는 것이 이제 맞지만은요, 또 하나는요, 뭐 혹시 이건 그러니까 이제 흠결 부분을 갖다가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게 더 큰 이유가 있다. 흠결 부분을 아예 없애는, 흠결 부분을 아예 없애는 그 완성을 기한 그 완벽성을 따진다. 자, 그리고 11시에 또 하는 1시간 늦어진 거는 그만큼 이번 과정에서도 난산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아침에 또 이제 한번 회의를 더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럼 그때 만약에 경론이 벌어질 가능성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뭐 그렇게 경론까지는 안 벌어지겠지만은 그러나 돌출 변수 상황을 그 염두에 두고 11시를 조금 여유 있게 잡은 것이 아니냐. 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근데 통상적으로는 10시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예외적으로 11시에 선고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진당 사건도 10시, 노무현 대통령도 10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만 11시로 지정이 됐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주문 읽을 때가 11시 21분에 주문을 읽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선거 당일에 오전에 평의를 열어서 결정문 일부를 고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이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강지원 변호사죠. 지금은 이 강지원 변호사를 비롯해서 지금 이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쟁점이 제일 큰 게 뭐냐? 절차적 흠결이 뭐냐 이거예요. 절차적 흠결. 그래서 제일 큰 절차적 흠결로는 내란죄를 빼놓고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 이거를 갖다가 탄핵 사추의 원인으로 끝까지 가져간 점. 이 점이 굉장히 큰 절차적 흠결 중에 하나일 것이다. 하나일 것이다. 왜냐하면요, 이게 탄핵 소추의 80%가 철회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 내란죄를 빼면.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고, 강의론 주심도 바로 전 재판관도 절차적 정의에 상당히 큰 이 하자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 예, 문제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피의자 신문 조서, 즉 피신 조서, 요 증거 능력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또 쟁점이 된다. 예, 자, 그래서 헌재법에 보면 헌법재판이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탄핵 심판은 형사법을 준용한다. 이게 40조 1항 이걸로 돼 있는데, 자, 그리고 또 하나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보면 피신 조서는 당사자가 내용을 인정할 때 한정하여 증거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되어 있는데 요것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 이런 분들은 이번에 출석해서 검찰 조사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시 이거 조사를 했느냐, 신문했느냐, 또 추가적인 신문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증인 신문 과정과 증언의 신빙성. 왜냐하면 이거 증인 신문 과정 얼마나 편파적이었어요. 윤 대통령한테 초시계까지 동원해갖고 제안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또 곽정근 의원의 그 경우에는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기억한다. 홍장호 차장도 체포조 명단 요거 직접 장소했다. 이런 지금 하자들이 또 있어요. 번복된 내용. 자, 그래서 이런 걸로 본다면 말이죠. 지금 절차적 하자 때문에 각하 의견도 충분히 예상이 된다. 자, 그래서 특히 법리 중심의 판결을 내리는 지금 이제 정상시, 그다음에 조한창, 그다음에 이제 김복형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요, 이번에도 절차적 하자를 굉장히 많이 볼 것이다. 자, 그래서 이 기각보다는 각하 의견도 좀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번 산불 관계 때문에 지난 29일 날 한동훈이가 지금 이제 산불 현장을 방문한 이후 나흘째 아주 잠적을 해서 어디서 뭐 하는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나오지 않고 있다. 자, 오세훈이도 외부 일정 요즘 최소화시키고 있고요. 자,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온다. 이 설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잠복해서 몸을 좀 도사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이 탄핵 한동훈이가 완전히 잠적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에는 문제는 탄핵 기각 후 폭풍을 어떻게 돌파하나 달려 있다. 그것이 곧 나라의 안정이 아니냐. 자, 그래서 대통령이 획기적인 스테이트크래프트 국정 운영의 기술을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장관의 경우에는요, 윤 대통령이 빨리 국정에 복귀해서 나라와 민생의 안정, 그리고 국정 현안을 나가는데 힘써 달라. 이런 취지의 입장문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 사설을 보면은요, 지금 조선일보 이 사설이 하나가 뭐냐, 윤이 불복 시위바라고 승복 선언 안 하냐. 자, 여기서 그래서 윤 대통령도 이재명도 승복 선언을 안 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안 하는 거. 특히 이재명이 이거 완전히 뭐 말만 계속 돌리고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런 분위기라면 이번 선거 후에도 갈등과 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예, 그리고 윤 대통령과 이재명은 이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자신에게 불리한 대선 투표권 요거는요, 끝까지 잘 저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지금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혼란은 이번 선거 후에도 불복을 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혼란의 가능성이 크고, 지금 오히려 갈등과 혼란이 끝나지 않는 것을 지금 이재명은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자, 그래서 오늘이라도 승복선언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지금 조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일보도 헌재 결정 불복 부추기는 위험한 선동반은 멈춰라. 지금 그래서 이제 박홍근이가 얘기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이재명이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쭉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정치권의 책무, 이제는 차분히 헌재의 선고를 지켜봐야 할 때인데, 정치권의 책무는 결국 분열과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것이라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